자, 오아시스의 세상 가족 여러분, 오아시스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유신 사장님 혼자 조용히 하고 있어 지금. 자, 지금부터 장유신 사장님의 함성 박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유신 사장님 박수. 뭔데? 재밌네요, 우리 장 사장님. 네. 자, 자기. 자, 오아시스 세상. 네. 장유신 선생님,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사람이다. 아름다운 동행. 세계를 품는다. 오아시스 세상. 이 내용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사실은 큰 느낌은 없어서 또 보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와닿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번 그 오아시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우리 사님들께서 12주 진행을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7 헤비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요 책이 7가지 습관이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여기 2017년인가 요때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간 25주년 뉴 에디션 2017년 25주년 기념으로 다시 이 책이 나온 것인데 이게 그때 25살.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2017년 25주년이면 지금은 30년이 넘었죠. 네, 이 책이 나온 지 30년이 한국에 출시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무슨 습관입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네, 그 위에 셀프 리더를 위한 7가지 습관. 자, 오늘 셀프 리더의 가장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정민진 사장님이세요. 10시까지 다 와가지고 이거 정리 다 하면서 청소하고 막. 네. 생생소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아이고야, 뭔 습관이 이래 많아. 힘들고로. 당신의 열정과 재능을 해방시켜라. 8번째 습관. 그 다음에 뭡니까? 원칙 중심의 리더십. 네. 자, 이분이 누구예요? 스티븐 코비. 스티븐 코비 책을 한번 보신 분? 책 구경을 하셨죠? 네. 사놓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사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자, 스티븐 코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유신 사장님,
아까 같은 목소리 말고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 아내 샌드라 메릴 코비와 9명의 자녀, 유타 대학에서 학부 과정, 하버드 대학 MBA, 불감령대학 박사학위, 동대학 조직행동과 기업관리학 교수, 부총장 역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리더십 석학, 타임즈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위, 세일즈 마케팅 분야 가장 능력 있는 컨설턴트.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까? 네. 자, 김지원 사장님, 저서를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40개 국어로 번역, 1,500만 권의 이상 판매,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1위, 2002년 포브지 선정 가장 역량 있는 경제 경영 도서 탑10, 그다음에 셀프 Chief Executive라는 치프 유제티브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도서, 베스트셀러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원칙주의의 리더십, 8번째 습관, 제3에 대한, The Lead in Me, Everyday Everyday Greatness, Greatness, 위대한. 잘 모르겠다 영어는. 원칙주의의 리더십 철학, 가족 중심의 삶, 조직의 시너지 문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와의 대담 이후 내가 코비 박사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대통령 삼수는 면했을 걸. 이분이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 자,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서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나? 궁금하죠? 나오겠지. 자, 역시 우리 사장님들은 훌륭해. 친구로 만난 거 아니야 혹시? 진짜 만난 게 아니야. 자, 여기 보시면은 유타 대학교 학부 과정, 이 학사 과정 했다는 거죠. 하버드에서 MBA,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로 만난. 그리고 불감령 대학교에서 박사, 조직 행동과 기업 관리학 교수, 부총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리더십 석학, 타임지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몇 명? 2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일즈 마케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뉴욕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1위, 포브스 선정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영 도서 탑10, 그 다음에 CF 20세기는 언제예요? 20세기는 언제예요?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죠? 20세기는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도서, 뭐라고? 성공하는 사람들 읽을까 습관. 만났어. 만났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진짜 만났는지. 빙그레가 또 해냈습니다. 빙그레가 또 해냈습니다. 이거 언제 거예요? 엄청 오래된 거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를 만나서 조언해준 대로 원칙에 충실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준 기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를 만난 김대중 대통령은 먼저 책을 읽은 소감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 내가 진직 이런 걸 좀 알았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그냥 대통령 3번 떨어졌는데 이거 알았더라고.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건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김 대통령이 간디와 만델라에 버금가는 도덕적인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The great leaders of the world who have achieved moral leadership
such as Gandhi, Sadat, and also Mandela.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등 7가지 습관을 김 대통령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한 코비 박사는 김 대통령에게 원칙주의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길지 모르지만 원칙에 충실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중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김대중 대통령만 만났느냐?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들께서는 이 스티븐 코비를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할까요? 왜? 네, 경제가 중요하니까 또. 저분을 만나면 뉴스를 다 타잖아. 뉴스 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많이 배우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의 저자입니다. 자, 그래서 셀프 리더를 위한 7가지 습관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 공부로 진행되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 실전으로 해야 돼. 실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장유신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현실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미래에서 변화당한다. 셀프 리더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밑에.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개인과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성취하는 프로그램. 네. 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그 다음에 개인과 대인 관계의 효과성이 effective라는 효과성. 그러니까 성공하는 이 사실 the most effective people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 7가지 습관이에요. 이거에 이제 효과성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없어.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했냐? 성공하는, effective를 성공하는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대인 관계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PM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성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인관계 리더십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적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참여하신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실 거예요. I'm delighted to welcome each of you to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I believe that your involvement with this material can be one of the most exciting learning experiences of your life.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is to learn how to lead your life in a truly effective way. To describe what the 7 Habits material is,
let me share with you what it is not. It is not a quick fix program. It is not a program of the month. It is a process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at will require not only your continuing best efforts, but also your patience. As we all know, real growth and development cannot take place overnight. You must pay the price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o reap the benefits of these habits. Implementing the 7 habits will be an upward personal climb like a journey up a steep mountain. It won't be easy. It will be a challenge. As you ascend the mountain, so to speak, with this 7 habits material, you'll become acutely aware of the loose gravel, the loose rocks in your life. You may slip occasionally, maybe even fall back a time or two. You will feel the gravity pull of old habits working against you. But I'll assure you, as you continue in your climb and endure in your efforts, you will begin to feel a level of exhilaration and of attaining entirely new heights in your life, higher and higher levels of effectiveness. By applying this effort, you can expect to increase your capacity to achieve y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goals and to develop better working relationships with your associates and all of your loved ones. In short, you can expect to become more effective. Let me suggest that the best way to get the most out of the 7 habits is to be very open-minded, to be open to self-discovery. Participate, really get involved. Look for ways to apply and to implement these habits in your life. You see, our habits form our character. You may have heard the quote, sow a thought, reap an action. Sow an action, reap a habit. Sow a habit, reap a character. Sow a character, reap a destiny. For our purposes, we will define a habit as the intersection of knowledge, skill, and desire. You see, knowledge is the theoretical component. That is the what to do and the why to do it. Skill is the practical side of how to do it. And desire is the motivation side, the want to do it. In order to make something a habit in our lives, we literally must have all 3 components. Habits are powerful factors in our lives. They constantly express our character. They determine the level of our effectiveness or our ineffectiveness. In the words of an English poet, we first make our habits, then our habits make us. The 7 habits are simply common sense organized. But remember, what is common sense is not always common practice. So I encourage you to make the investment, put forth the time and effort. Focus on the kinds of changes you can make consistently and over time to develop these habits. 대가라신 우리 스티븐 코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스티븐 코비는 돌아가셨습니다. 뭐 어떻게? 이쪽으로? 네, 녹화돼요.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테이블을 이렇게? 됐어요? 자, 자, 이 나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뿌리.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 이 뿌리는 우리 사람들 무엇을 느끼게 해줍니까? 뿌리가 튼튼해야지. 저희 말하는 하다가 잘리고 끈하게. 자, 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진 사장님 보입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철학자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 진행됩니까? 그 씨앗의 시작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러면 코비 박사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거를 이 프로그램을 목사님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성장, 쉽게 말하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가 필요해요. 경인아 사장님, 읽어주시겠어요? 7가지 습관을 삶에 적용하기.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데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데는 헌신이 필요하다.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데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데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이 플래너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플래너를 다루지는 않고요. 자, 이런 그 시간과 노력, 집중력, 헌신, 통찰력, 일관성, 요거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사님들이 요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한번 그래서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약속. 자, 원향재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부 다요? 네. 7가지 습관 실천 약속. 큰 소리로. 7가지 습관 실천 약속은 우리가 배우는 것을 실생활 습관으로 전환시켜주는 12주의 과정이다. 7가지 습관 실천 약속의 각 습관은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주간 1. 주간 단위로 계획하라. 2. 습관을 실천하라. 3. 배우기 위해 가르쳐라. 네, 배우기 위해 가르쳐라. 우리 사님들께서 요 내용을,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정리하시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일주일 동안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반드시. 그게 항상 진행되는 숙제입니다. 항상 진행되는 숙제,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우리 김윤희 사인께서 들어오셨네요. 자, 배운 것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우리 진석이 어머니 들어오셨고, 좋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무조건 반복되는 숙제입니다. 김 전사님, 지난주 한 주 동안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숙제를 안 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사님들께서 이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하시면은 변화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 끊임없는 변화는 뭐냐면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심오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심오한 그림을. 자, 자, 요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장유신 사장님, 요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요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편안하게 마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정답을 우리 사장님들에게 딱딱딱 그거 아니야. 이 산수가 아니야. 사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든지 마구마구 말씀하시면 돼. 장사님 말씀해 보세요. 땅 위에 나온 그 나무의 모습, 나무 줄기나 잎보다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깊고 넓고 많다. 예, 좋습니다. 자,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정순재 사님. 깊고 굉장히 위에보다 깊고 넓게 내려왔어요. 지금은 저 나무가 우리보다 작지만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
네, 좋습니다. 또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내가 뿌린 만큼 거둘 거다. 네. 저도 한 번. 네. 그럼 저는 저 밑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뿌리가 네. 그 뿌리가 얽히고 설키고 그 가정 안에 어떤 인생의 희노 에너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게 나의 내면에 깊이 생각이 돼서 그 땅에 올라온 그 나무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네. 그 모습에 그런 어떤 인생의 내공이 쌓여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자, 너무 훌륭한 그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땅 위로 올라와 있는 나무와 줄기들은 네, 외적 성품,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뿌리는 뭐예요? 내적 성품. 이 내적 성품을 캐릭터. 그 사람들마다 캐릭터 이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 캐릭터라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이는 부분 personality, 이 외적 성품 일종의 그 성격이라 보시면 돼요. 성격. 밝고 활달하고 막 자기 의견 막 얘기하는 사람 이런 거를 personality, 외적 성품, 내면에 있는 이 성품 이게 캐릭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들이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느 게 지금 더 커요? 뿌리가 더 크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뿌리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외면적으로 보이는 성격이 중요할까요? 내면의 성품이 중요할까요? 내면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의 성품.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2학년 때 이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외적 성품, 내적 성품, 이런 표현들이 바로바로 와닿지를 않았어요. 여기 외적 성품, 내적 성품 이렇게 사실은 책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성격 윤리, 성품 윤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자, 이 내적 성품 윤리, 효과성의 뿌리라는 거예요. 성공의 뿌리는 뭐에 있다? 내적 성품이에요. 내면의 이 힘, 이게 효과성의 뿌리. 자, 장유신 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적 성품 효과성의 뿌리, 나무의 윗부분처럼 우리의 외적 성격은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는 부분이다. 이미지, 기법, 기술 등이 우리가 성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성의 원천은 뿌리, 즉 견고한 내적 성품이다. 네. 이 메시지를 우리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이 메시지를. 자, 이 메시지는 우리 사회인들 하여금 진정한 리더가 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카네기 프로그램도 해보고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 수많은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가 해봤었는데 대부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은 이 기법, 이미지, 기술 요런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이 세븐 헤빗은 내면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어떤 실질적인 뭔가 바로바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기법들이에요. 기술들이죠. 이미지. 근데
내공이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내적 성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된다. 자, 김준삼 읽어보세요. 성품은 큰 나무를 지탱해주는 뿌리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에너지를 성품 개발에 쏟아야 한다. 뿌리를 튼튼하게 함에 따라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스티븐 코비. 네, 스티븐 코비. 스티븐 코비. 예, 스티븐 코비. 네. 자, 성품은 뿌리죠, 뿌리. 사람들에게 안 보여. 네. 그렇지만 이 성품 개발에 우리 사람들이 집중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성숙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숙의 연속성. 성숙의 연속성의 그 기본이 뭐냐? 첫 번째 성숙도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숙도는 독립성입니다. 세 번째 성숙도는 상호 의존성이에요. 자, 첫 번째 성숙도는 의존성.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게 독립성이에요. 독립된 개체로서 갖추는 거죠.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된다 했죠? 개인의 역량이 줘야 되겠죠. 연주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독립성이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맡았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못 만들어. 그게 독립성이죠. 그럼 상호 의존성이 뭐냐? 독립된 개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무시무시한 연주를 하는 거죠. 아까 정명훈 지휘자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뭘 연주하는 거 보셨죠? 운명이라는 베토벤의 명곡을 연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연장에서 이 운명,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는 운명을 여러분이 나중에 꼭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감동의 도가니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성숙의 연속성에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승리에서 대인관계의 승리. 개인의 승리가 뭐냐? 나 자신의 독립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숙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뭘 말하느냐? 성품을 얘기하는 성품. 개인의 승리는 독립성이고 대인관계의 승리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경인의 사장님,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통제와 성숙의 연속성, 자기 통제와 자기 수련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개인의 승리를 얻게 된다. 다른 사람과 깊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면 우리는 대인관계의 승리를 얻는다. 네. 또 개인의 승리가 대인관계의 승리에 꼭 선행해야 된다.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은 결코 이 순서를 거슬릴 수 없다. 스티븐 코비.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야. 우리 PM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 개인의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상호 의존성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배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가르칠 때 뭘 얻어요?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예, 내가 더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정리를 해서 가르치셔야 돼. 가르치셔야 돼. 그 책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세븐 헤빗 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셔서 네. 자, 성숙의 연속성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의존성,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상호 의존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개인의 승리는 세 가지 습관이 필요해요. 세 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이 뭐죠? 첫 번째 습관이 뭐죠? 네, 내 삶을 주도하라. 내 삶을 주도하라.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주인의식이라는 표현이죠. 내 삶을 주도하라. 주도적으로 살아라. 두 번째 습관이 뭐죠? 끝을 생각하며 시도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자, 이 메시지에 무시무시한 그 내용이 뭘 품고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잖아요. 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끝은 뭐냐? 죽음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떠했다, 내 삶이 어떠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갔는데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타고 내려와야 돼. 다시 또 사다리를 원하는 지점 딱 세워가지고 타고 올라가야 돼. 맞죠? 근데 인생을 막 살고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니야. 아유,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려와가지고 사라져야 안 사라져? 끝인 거야. 제가 그 옥동 공업묘지를 갔어요. 옥동 공업묘지가 그 누워있는 수만 명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불로 이렇게 샤워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설문조사를 했잖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몇 명밖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삶을 그래서 우리 사인들이 독립된 성숙도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상호 의존이 되는 거야. 상호 의존은 의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오히려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아니고 상호 협력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호 의존, 상호 협력. 이게 뭘 만들어낸 그렇죠. 시너지를 만드는.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5 더하기 5는 10은 뭐예요? 산수야. 5 더하기 5가 뭐예요? 7이 됐다. 그건 뭐예요? 콩가루예요, 콩가루. 콩가루. 모아놓으면 막 사오고 난리야. 콩가루지. 집안도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사오고 난리야. 뭐야? 콩가루 집안이야. 근데 5 더하기 5는 딱 했는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돼. 이게 뭐예요? 시너지야. 상호의존이에요. 상호의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100명 막 연주를 하니까 웅장한 연주가 나오는 거야.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상호 의존성이에요. 상호 의존성에 중요한 습관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승승이에요. 승승. 우리 이것들을 전부 공부할 거예요. 내한테 탁탁탁 배울 거예요. 승승이 승승. 뭐예요? 승승이 뭡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여기 이 오아시의 방에 들어와 가지고 승승이 되니까 승패가 돼야 됩니다. 승패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나는 잘 되는데 나는 상대방을 상대방 패.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아이고 올라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다섯 번째 습관. 다섯 번째 습관. 뭐예요? 요거는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막 주장을 하거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겨야 돼. 성부건성이 너무 좋아. 이겨집니까?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 겁니까, 여러분? 시너지를 내는 것은 여섯 번째 습관이죠.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요 내용도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말싸움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뭡니까 그게? 저 줘. 네. 자, 그 일곱 번째 습관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게 뭐예요? 이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자, 김순자 사장님. 김순자 사장님. 네. 성숙의 연속성은 읽어보세요. 잠시만요. 집중 안 하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화면이 네. 작으니까 확대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보여요. 성숙의 연속성은 7가지 습관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계속. 의존성에서 상호의 존성으로 옮겨가는가를 보여준다. 네, 좋습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오케이. 거기까지. 네. 강명희 사장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숙의 연속성은. 근데 저 요새 지금 눈이 침침해서. 네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확대시켜서 읽었어요. 7가지 습관들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발전의 단계, 고도로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의존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옮겨가는가를 보여준다. 네, 좋습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경연 회사님 밑에 거 보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눈이 부족해요. 다 보여. 읽어주세요. 안 보여요 지금. 어디서부터 밑에서부터 읽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네. 자, 자기 통제와 자기 수련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개인의 승리를 얻게 된다. 네, 다른 사람과 깊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면 우리는 대인관계의 승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보는 시각, 그 다음에 하는 행동, 얻은 결과, 요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론할 메시지예요.
자, 본다, 행동한다, 얻는다. 본다, 행동한다, 얻는다.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자, 그러면 삶에서 자, 경인사님 삶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삶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밑에 패러다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즉 정신적 지도. 오늘 핵심 메시지는 패러다임에 관한 토론을 우리가 지금 할 거예요. 패러다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정신적 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들이 다 있어요. 그 패러다임이 쉽게 말하면 내가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시각, 박재일이가 김주원을 보는 시각, 박재일이가 우리 김혜순 사님 보는 시각, 이 시각이 개인마다 다 달라. 그리고 그 시각에 따라서 개인이 다 행동을 해.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본인들이 다 가지는 거야. 자, 자, 마구마구 우리 줌 계시는 분도 요 그림을 보시고 뭐가 보이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과 악기를 다루는 사람. 금잔이요. 네, 금잔 보여요. 금잔. 금잔 보여? 금잔도 보여요. 맞아요. 오, 금잔이네. 오, 또 이 안에 사람 동상. 전방에 가상함지 거기 있습니다. 뱀인지 뭐예요? 머리를 술병도 보이고 저 여자도 보이고 잔 같고 머리가 보이고 저게 골목 계단. 오. 그게 여자 귀 밑에 보면은 귀 안에 여자 있다 그랬잖아. 그 길이 골목길. 머리 남자 뱀이야 뭐야? 남자 턱 모양이 새싹처럼 보여요. 남자 뭐? 남자 턱 모양이 새싹처럼 보여요. 아, 요거. 네. 응. 네, 좋습니다. 자, 요 그림 하나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이거 있네 머리에. 자, 뭐가 보입니까? 새, 토끼, 새우리. 토끼, 새, 토끼. 주십시오. 어우, 똑똑한데. 뭐가 보여요? 전방에 가상함지 거기 있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은 엄속해 주세요. 자, 뭐가 보여요? 마귀 할멈. 나이 먹은 할머니. 소녀. 난 이쁜 눈. 소녀. 모자. 마녀로 보여요. 소녀도 보이고 마녀도 보여요. 마녀도 있어. 마녀도 있고 소녀도 있고. 마녀도 있고 소녀도 보여요. 길쭉한데 여기 마녀네. 형이 마녀. 자, 뭐가 보입니까? 배. 항해하는 배도 있고. 항해하는 배도 있고. 양쪽 가슴에 사람이 있어요. 저 인디언 사람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네, 또. 여기에 자, 요 인디안 2명이 있죠. 네. 근데 인디안 얼굴 안에 또 사람이 있죠. 네.
자,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을 봐요. 맞아요. 그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지. 이 사무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눈 딱 보이는 것만 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 또 그 패러다임을 또 계속 봐. 자,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 누구예요? 피카소인가 봐요. 어? 피카소 아저씨? 피카소 아저씨. 맞아. 피카소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가예요. 화가인데 마케팅이 귀재예요. 자신의 그림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많이 팔았어요. 엄청 부자야. 진짜 그 92세까지 살았는가 그러는데 정말 부자로 아주 그 멋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사람들 뭐가 보입니까? 양쪽 각도에 따라서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어떤 각도로 보여집니까? 왼쪽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사람 모양이 달라요. 왼쪽 오른쪽 각도로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그림 이렇게 그리라면 그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기 한 사람이. 야, 우리 사장님들 대단한데. 우리 사장님들 정말 훌륭한데요. 맞아. 모자는. 모자도 뭐예요? 두 개. 오, 훌륭한데. 이 피카소 작품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이 앞으로 피카소 그림을 보잖아요. 이제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피카소 작품 한 개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난 코. 코 같은 거. 사람이나 사람. 나는 얼굴 콧구멍 확실하게 보여. 눈도 눈이 짝짝이. 이게 250억짜리예요. 자화상입니다. 아니야? 자화상인데, 피카소? 예, 자화상, 피카소 본인의 자화상인지 그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은데 자화상입니다. 근데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 모습을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피카소의 그 작품의 위대함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패러다임을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한 패러다임을. 불타는 영화문 같은 거 벗어 올리는. PM의 다이아몬드도 8개는 있는 거다. 와! 우리 강명상이 박수 한번 주세요. 8개면 뭐야? 직급이? 몰라. 자, 기본적으로 1대 PT 8명이면은 무조건 CL입니다. 무조건 CL이고, 네. SCL, 뭐 GCL, 뭐 PCL 갑니다. 사장님 오셔야죠. 자, 그러면, 자, 조건화의 역량.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것만큼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 김혜선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 사장님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아, 운전 중. 안 돼, 안 돼. 듣기만 하세요. 운전 중은. 자, 우리. 제가 읽을게요. 네네. 조건하의 역량. 우리는 조건하는 대로 세상을 본다. 우리의 성장 과정, 환경, 경험에 의해 조건화된다. 당신이 조금만 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행동을 바꿔라. 그러나 당신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조건화된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 패러다임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성장한 과정, 환경, 경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내가 표현이 되는 거야. 그걸로 내가 말하고 그걸로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로 내가 행동하는 거야. 그게 나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 패러다임이 내 모습이야. 그거를 변화시켜 주자.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내 패러다임을 보자. 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경험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스티븐 코비가 지하철을 탔어요. 스티븐 코비 지하철을 탔는데 한 아저씨가 앉아있고 그분의 자녀들로 보이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이 온 지하철 안을 뛰어다니고 막 소란스럽게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아저씨 뭐야? 왜 자녀들을 저렇게 내팽겨쳐 놓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그 여성분이 이 아버지로 보이는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막 투덜거리면서 왜 당신은 자녀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기 공중 시설이고 지하철이고 이게 왜 저렇게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그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잃고 초상을 치르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승객들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사실은 그 아저씨가 갖고 있는 상황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행동하기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또 개인적으로 다 달라. 맞죠?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인데 그것을 조금은 이제는 성숙도를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조건화된 우리에게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게 일종의 습관화된 내용이에요. 습관화되어 있는 내용. 누군가가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그림이 이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 얼굴이 보입니까? 그런 팩 보는 사람? 네. 아니 사람 코가 긴 남자가 보이고 마를린 몬로 사진 반쪽인 것 같아. 똑똑합니다 우리. 자, 요거 요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장사님 설명해 보세요. 금인사님 아는 단어 말하면 돼. 마케팅. 뭐예요? 자,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변화요. 다양성이 중요한 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무엇을 위해서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죠. 우리의 패러다임을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 그 안에 내면들 우리가 보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그렇지.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극복해보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 장유신 사님 늦게 지각을 해서 그럼 제가 조건화된 패러다임을 한번 해볼게요. 장사장은 도대체 정신이 있을 수 없어. 왜 이제 오고? 그래야 사회 성공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정순자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 선생님 열심히 나오다가 못 읽었죠. 괜찮아요, 괜찮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토론은 들어가는데 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 자, 아까 지하철 사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토리를. 자, 이제 우리 사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혹은 경험했던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우리 김일순 사장님 한번 패러다임을 검토하라 읽어보세요. 네. 패러다임을 검토하라. 사람은 각자의 학습과 경험의 산물이다. 누구도 똑같은 지식 기반을 갖거나 똑같은 경험 체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똑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 않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한 사건 하나를 생각해보라. 이에 입장을 바꾸어서 본 경험, 극적인 사건의 목격, 새로운 시각에서의 다른 사람의 관찰, 새로운 정보의 학습 등. 네,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바라본 경험. 그 다음에 아까 지하철 스토리도 어떤 면에서는 극적인 반전이죠. 왜 당신은 자녀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시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렸잖아요. 새로운 시각에서 다른 사람의 관찰.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관찰. 새로운 정보의 학습. 우리가 배움이 넓고 깊을수록 이런 통찰력이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 내면의 성품 윤리를 강화시키는 것 중에 근본 베이스는 바로 이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깊고 넓게 성장시키지 않으면 늘 내 인격에 조건화된 그 시각으로만 계속 사람을 보고 편견 내지는 선입견 내지는 조건화된 그 내용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 거죠. 트러블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그 조건화가 얕은 거예요. 싸움이 잦으면 잦을수록 그 조건화된 것이 패러다임이 얕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경험들. 요와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 사님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김순자 사님 경험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이 지금 안 나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김혜선 사님 그 주차하세요 빨리. 주차하시고. 와, 지금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팅하다 늦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혜선 사님 이런 경험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고 우리 네. 김윤희 사님. 김윤희 사님. 김윤희 사님 어디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와, 수원하면 수원성.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저는 김선식. 네, 우리 김윤희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희 사장님 요 경험 혹시 나누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네. 우리 김정혜 사장님은? 아, 김정혜 사장님 오디오 사용이 안 되고 좋습니다. 우리 김현정 사장님. 자, 김현정 사장님 어디 계세요? 서울이죠? 음소거 대신 해주시고. 자, 진석이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이 많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안해서 사장님들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팠었던 적이 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광명역으로 가야 되는데 KTX를 타고 갔는데 거기 가족들이 그 인근에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지방에서는 이제 자그마한 거 갖고 너 큰 병원에 가라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KTX를 타고 막 눈물바람으로 그 여행 가방을 싸가지고 막 서울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광명역 KTX 역사에서 내리면 걸어가도 사실 될 거리이긴 한데 저한테는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유서를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검사를 하러 이렇게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애는 어리고.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딱 탔는데
어디요? 이렇게 부르지요? 아파트를 얘기하니까 조금 가다가 너무 가까운데 딱 화를 막 내고 막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저는 막 울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암일지 몰라서요. 이렇게 그 말을 했더니 금세 정말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더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 간다고 너무 짜증을 정말 매너 없이 너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 결과 받아보셔야 하니까 힘내시라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네. 자, 비용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엄청나죠. 아주 극적인 이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버린 거죠.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너무 험악했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막 걸어가지 된다고 젊은 사람이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솔직하게 이게 그런 게 보였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훌륭한 그 사례,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이정민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패러다임 전환에 관련된 혹시 경험 있으세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미영 사장님은 음소거 됩니까? 최미영 사장님이 기차 아니거나 아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장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패러다임 전환. 이 패러다임 전환은 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M 사업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PM 사업 접했을 때 그 다단계네. 그 피라미드네. 그 사람 끌어들이는 일, 이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 접근화된 패러다임에 갇혀서 이 PM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돼?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PM 박소영 사장님, PM 이름이 박도화 사장님, 박도화 사장님께서 택시 운전사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내가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택시 운전사로서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다양하게 가져야 되는데 거리가 짧든 멀든 친절하게 모시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 손님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면 안 되지,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은 짜증을 잘 내는 편이에요, 안 내는 편이에요? 내는 편이에요. 박민희 사장님 왜 짜증을 내십니까? 내 몸이 아플 때. 본인이 아플 때, 본인이 피곤할 때. 네. 그 짜증을 누구에게 냅니까? 남편. 같이. 진짜 결혼 잘하셨어. 남편이 정말 이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데. 살아보세요. 좋습니다. 누가 또 짜증을 잘 냈어요? 누가 또 짜증을 잘 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빨리 손들어 보세요. 왜 정민이 화를
많이 되십니다. 전화 절대 안 받고. 누가 전화를 했다. 톡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떠한 대답을. 그럼 그 상황에서 사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짜증이 나냐는 거죠. 사장님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사장님의 혹한에 대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사장님에게 혹한된 대로 사장님에게 혹한된 내용으로 네. 자, 사장님이 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상사였을 때 네. 제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는 달랐을 거 아닐까요? 그만 북한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싶다면 어떤 걸 가지고 싶어요? 아니. 그건 답이 아니야. 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대답을 해보셔.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반복해서 또 물어봐야 되나? 다시 반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지, 그죠? 모두 중요한 괜찮은 패러다임이에요. 또 다른, 이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을 내가 떠가지고 생각.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상황 또 누가처럼 우리 정민희 사장님께 어떤 패러다임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24일 살긴 아니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그거는 사장님께서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패러다임이에요. 그 패러다임은 나를 못 바꿔. 항상 모든 패러다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신에게 집중해야 돼요. 반드시 나의 패러다임에 집중하셔야 돼. 나의 패러다임에. 상대방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치명적인 조건화의 결과체야. 그거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치명적인 마이너스야. 고객이나 어떤 그런 데서는 제가 이해를 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특히 가족들에게 더 적용이 돼요. 고객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100번 가족이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우리 사장님들이 고객이 더 중요해. 아니야. 가족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가족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해야 되고 가장 배려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마리사를 보면은 심각해. 박사님들 너무 친절해. 아, 네. 와, 저거 윗선 앉아서 남편인데 제가 그 모습이 반해가지고 자, 이 큰일 난다 이지. 예,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사장님한테 잘못이면 네. 네. 야, 역시 강명희 사장님. 이 하나를 딱 던져 드리니까 10개를 던지시잖아. 맞아. 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요. 대인때 적용을 해요. 상대방한테 패러다임 바꾸기를 요구하시면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도 패러다임 전환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 사건, 상황. 우리가 이제 혹시 다른 사례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런 우리 이 박도화 사장님께서 택시 탔을 때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우리 사장님 그 스토리에서 뭘 배우셨어요? 문민기 사장님 뭘 배우셨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 일상화된 조건이죠. 근데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피카소의 그림 안에 수많은 패러다임을 안에 집어넣어놨어. 그 많은 다양성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채야 돼. 무슨 성품? 우리 내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성품을 채야 돼. 그걸 못 갖추면 내가 먼저 짜증이 나. 성질이 나. 화가 나. 그러면서 입에서 막 나와. 뭐가 나와? 영어가 나와. 자,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 택시 운전사가 패러다임 전환이 딱 되면서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박도화 사장님은 편안해진 거예요. 안정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친절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 가져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있죠. 원칙 중심의 리더십. 자, 여기 보시면은 원칙, 자연의 법칙, 원칙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씨앗을 심으면 싹이 터서 자란다. 박도화 사장님, 원칙이 지배한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원칙이 지배한다. 원칙은 지향한 자연 법칙이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효과성의 원칙에 맞춘다면 우리는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된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요 방에 있는 분은 줌에서 빠져나와 주세요. 줌에서 나와 주셔야 돼요. 한 방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런 음이 같이 파열음이 나옵니다. 자, 패러다임을 효과성의 원칙에 맞춘다. 자, 우리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패러다임 전환을 어디에 맞춘다? 원칙에 맞춘다. 원칙에. 불변의 원칙.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각, 원칙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패러다임을 맞추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치도 달라지겠죠. 자, 원칙이 아닌 것을 몇 가지 사례로 내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일시적인 것, 주관적인 것,
이 개인의 패러다임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내 주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을 원칙 중심으로 세팅해버리자는 거죠. 원칙 중심으로 프로그래밍화 해버리면 너무 멋진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거죠. 가치 판단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것들은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칙인 것은 뭐가 있을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칙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원칙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김혜선 사장님, 원칙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 박도화 사장님, 원칙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PM으로요? 아니, 뭐든지. 자, 나와주세요. 방에 계신 분은 줌에서 나와주세요. 방에 계신 분은 이 줌에서 나와주세요. 내 거는 들어가 있는데 비디오는 연결돼 있어도 마이크만 연결 안 하시면 괜찮아. 밖에서?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아니, 여기 없는데? 여기 계신 분이 없어. 저 방에 계신 분이 누가 있나? 오케이, 괜찮아. 자, 원칙인 것.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하죠. 원칙인 거야.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콩 심는데 콩 난다. 원칙이지. 그 자연의 법칙이죠. 또 정직. 그죠? 아침에 태양이 뜬다. 네,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원칙이지. 또 법규, 그렇죠? 법규 지켜야 되겠죠, 그죠? 네. 또 뭐가 있죠? 밤이 오면 반드시 해요. 밤이 오면 새벽이 오고 태양 뜨고 원칙이죠. 또 그런 걸 이제 그만하고. 자, 황금률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황금률의 법칙은 원칙입니까? 실제 때때로 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변하는 건 원칙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거예요? 황금을 안 변하면 황금 안 변하잖아, 그죠? 변하지. 황금률은 왜 황금률이야? 그러니까 메탈을 쳐가지고 적중률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잖아. 수없이 쳤을 때 황금률의 비율이 올라가는. 자, 황금률의 법칙이 뭡니까? 황금률의 법칙이 뭡니까? 자, 장사님, 황금률의 법칙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원칙. 황금률의 법칙이 뭐예요? 정순자장님. 어려워요. 나는 자, 김순자 사장님, 황금률의 법칙이 뭡니까? 황금률의 법칙은 모르겠고 제가 원칙이 아닌 것에 반대가 원칙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원칙이 아닌 것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원칙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인 것, 원칙이 아닌 것은 일시적이지만 여기는 일시적인 게 아닌 거. 뭐 그 상황을 설명하자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하루의 시간이 오케이. 사장님, 그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김혜순 사장님, 황금률이 뭡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금률은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라. 내가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우해줘라. 이게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서 나를 알로 보는 사람이 있어.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바꾸려 하면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자, 그런 경우는 승패 혹은 패승 이렇게 되는 거지. 승패 혹은 패승. 계속 거래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끝. 승승 혹은 무거래. 무거래는 뭐예요? 무거래. 만나지 마. 제껴야지. 자, 여러분. 배우자를 요 얘기는 진짜 조심스러운데 진짜 승승이 안 되면 혹은 패승, 승패로 살만하거든. 그냥 계속 살아. 근데 죽어도 패승, 승패 너무 힘들어. 승승이야. 그러면 패패 되면 어떻게 돼? 바꾸든지 아니면은 패승, 승패로 살든지.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함부로 자 7가지 습관은요 원칙입니다. 그 습관을 여러분들의 원칙에 딱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습관을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개월 뒤에 보자 이거지. 제가 자신한다 이거예요. 자신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안 만나도 돼. 제가 자신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김준사님 읽어보세요. 7가지 습관의 원칙에 맞추어 살아가기. 패러다임과 행동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결과도 변화하게 된다. 7가지 습관의 각 습관은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하고 있다. 효과성의 원칙, 원칙에 맞추어진 패러다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무슨 개인의 성공을 가져오고요. 또 팀워크의 성공을 가져온다. 무엇이? 7가지 습관이. 7가지 습관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패러다임으로 들어가야 돼.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들어가야 돼.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결과라는 것이 뭐냐? 그 결과는 꼭 CL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어. 꼭 사업적 성과가 누구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관계없어. CL이 됐다 하더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떡 보니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PT를 할지라도 10년을 했는데 PT야. 근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끝이쯤에 왔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너무 행복해. 그게 패러다임이야. 그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이런 그 원리들을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교육이라고? 500만 원짜리 교육을 여러분들은 얼마에 받고 있다고? 500만 원. 뭘 공짜로 받고 있어? 지금 500만 원 냈잖아. 빨리 입금시키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 입금했다고 몇 번 외치라고? 100번. 뭐 100번. 10번 외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요. 누구 방금 누가 그랬어? 저요. 김순자 사장님. 역시 우리의 모범수. 박수 한번 주세요. 김순자 사장님. 자, 정민진 사장님 아까 손 드시는데 뭐? 10번 썼어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 10번 외치는 게 쉬워요? 쓰는 게 쉬워요? 외치는 게 쉽지.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정민진 사장님 다시 한번 박수. 제가 봤을 때 3개월 뒤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실 분이 정민진 사장님. 10시에 딱 들어오시는 걸 딱 보면서, 네, 10시 전에 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야, 이 프로그램은 정민진 사장님 위한 거다. 네. 괜찮으세요? 오늘 교육이? 자, 좋습니다. 다음 주는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패러다임으로 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대화하는 연습이 다음 주에 또 진행이 될 거예요. 다 한 명 한 명이 다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 숙제가 뭐죠? 가르치고 와서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대로 예. 역사, 독재. 누구에게든지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사랑이도 괜찮을까? 강아지한테도 가르치시는 것이 괜찮아. 근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버스를 이용을 하면 했어요. 아침에. 잘했어. 자, 놀라운 발전. 여러분, 줌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줌도 마찬가지고 이 장소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그 부팀장님 김혜선 사장님께서는 10시 20분까지 줌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각 벌금을 5,000원씩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에서도 10시 20분까지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각 벌금 5,0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나중에 회식한다. 회식할 때. 지리산이든 어디서든 미팅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다 쓰여질 거니까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벌금 받는 통장은 어디냐? 김순자 사장님 통장으로 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사장님 통장으로. 자, 오늘까지는 에피타이저니까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 이유 불문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설명을 다 해주셔야 돼요. 10시 20분까지 좌석 이렇게 세팅 딱 해가지고 딱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앉아들 계세요. 자, 손 흔들어 주세요. 지금 줌. 예.
와, 다 멋지신 보입니다. 분들. 멋집니다. 그곳에 있고 싶다. 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리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은 요거를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전해주셔가지고 듣게 하시고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줌으로 직접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코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아시아 리더십 스쿨 2차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